두 번째 뭡니까? 아까 위키피디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일즈는 설득하는 기술이다. 맞죠? 이거 질문하면 여러분들 워크숍 할 때는 이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많으시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그럽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그죠? 릴레이션십.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영업하는 사람 숫자에 명확해야 돼. 목표를 치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얘기하던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말하는 것과 고객의 신뢰관계하는 것과 세면 정확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말하는 게 아니라 소통입니다. 소통이 그냥 경청이 소통이 아닙니다. 세일즈하는 사람은 경청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단어만 딱 듣고도 상대방의 얘기를 캐치해낼 수 있고 상대방의 의기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아서 소통을 가르치신 분이니까 이분은 그러면 안 돼요, 경청해야 된다 그러겠지만 경청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신뢰죠. 그죠? 술 마시는 것보다 신뢰죠. 어떤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통찰력이 뛰어나야 되죠. 인사이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통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런 영업직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고, 이런 도메인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야 되지만 어떻든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설득의 능력이 아니라 영업직원은 소통에 뛰어나야 된다. 영업직원은 절대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영업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보다도 인사이트 풀어야 된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대목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까 위키피디아가 얘기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왜 뭐하게 되느냐. 저는 이 차트를 얘기하면 아까 영업의 프로세스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일어나야 될 여러 가지가 있죠. 시장 분석은 어떻게 된다. 고객 관리는 어떻게 된다. 수주 활동은 어떻게 된다. 영업 관리는 어떻게 된다.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85% 말씀드렸지만 영업 수주, 그 다음에 숫자가 됐어 안 됐어, 왜 못해, 할 거야 못 할 거야, 이런 데 시간을 거의 100% 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큰 숙제죠. 세일즈한 팀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쪽의 시간을 올리고 저쪽의 시간을 낮춰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저렇게 되지 않으면 프로세스가 살 필요가 없죠. 세일즈 프로세스를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다 알지만 숫자가 중요한데 목표 채우라는데 저쪽에 포커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스테마틱한 프로세스가 지켜지지 않고 정확한 반복적인 패턴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엔 이겁니다. 제가 요새 전자신문에 쓰는 컬럼에 2주 전에 쓴 내용들이죠. 영업 조직의 퍼포먼스는 절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영업 리더분들이시니까 거의 다, 또 CEO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고가 타겟 갖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99.9%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제일 심각한 숙제입니다. 인사고가를 목표 달성률로 따져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십니까? 시스템이 너가 그대로 꺼내면 되죠. 100%까지는 3, 100%에서 110%까지 2, 120% 이상은 1, 이렇게 오토마틱하게 하면 되지. 뭐하러 인사고가를 하십니까?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국내를 대표하는 재벌도 그렇고 모든 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똑같은 숙제에 빠져 있습니다. 성과주의가 숫자가 아닙니다. 성과는 인센티브입니다. 너가 주어진 목표에 몇 %를 더했어? 그래서 인센티브 정한 거 줄게. 끝. 그렇지만 인사고가는 뭡니까? 과정을 봐야 되죠. 너는 시장에 대해서 똑바로 봤니? 너는 고객 관리를 똑바로 했니? 고객 관계가 제대로 유지됐니? 고객 만족은 어땠니? 너 회사의 전략적인 과정은 어떻게 했니? 넌 팀워크가 어떻게 활동했니? 너 스스로 개발이 됐니 안 됐니? 이걸 갖고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죠. 우리 회사는 시스템이 있어요. 숫자, 성과, 역량 지수. 아니요. 제가 다 물어봤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기업도 제가 교육할 때 다 물어봤죠. 어떻게 운영됩니까? 결과는 성과로 따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영업직원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업직원들이 앞에 일을 안 하고 싶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고민하고 싶고 고객과 관계를 제대로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너는 쿼타를 못했잖아. 미안해. 열심히 했는데 그냥 3 받아. 이것이 뭡니까? 영업조직의 시스테마틱한 프로세스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망가뜨리고 있는 거.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돌아서 반드시 해주실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한 우리의 숙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파머와 헌터입니다. 파머와 헌터는 전혀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리더 입장에서 파머 헌터는 뭐냐? 나중에 제가 정리를 드리겠지만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전략, 단기 실적, 전략적 계획, 실행. 그렇죠? 오늘, 내일. 이 균형을 얼마나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CEO가 되고 GM이 되는 거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셔야지만 영업 조직이 미래가 달라지죠. 내가 쓰는 시간이 이번 쿼터의 단기 실적에 100% 에너지를 쓴다. 우리 조직은 미래의 균형은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으니까 이런 데 시간 쓰는 리더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저거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균형은 뭐냐? 정말 어려운 차트인데 제가 이거를 비즈니스의 유형을 어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개수가 어떠냐, 세로축, 그 다음에 계약의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유형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김밥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김밥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 개씩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비예유죠. 그렇지만 그 앞에 학교가 봄 소풍을 간다. 요새같이 아이들 봄에 어디 공원에 가는 놀이공원에 가는데 300명이 간다. 근데 김밥을 단체로 주문해야 되겠다. 그 김밥집 주문하면 뭡니까? 프로젝트성 빅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밥만 팔아요. 어떤 고객이 10명의 고객이 오는데 우리한테는 김밥 말고 거기에다 음료수까지 넣어주세요. 거기에 간단히 넣을 수 있는 다른 과일도 좀 넣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오퍼링입니다. 그죠? 오퍼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동네 사람들한테 단품으로 파는 게 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저 학교를, 저 병원을, 저 유치원을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 것이냐? 또는 우리는 뭘 만들 것이 전략 과제죠. 비즈니스는 서 있는 땅과 관계없이 항상 유형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의 크기는 뭐냐? BAU라고 제가 썼습니다. 일반 판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왼쪽 일반 판매는 뭐냐? 일반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하드웨어를 파는 사람들은 하드웨어만 제품만 파는 거죠. 소프트웨어 파는 사람은 소프트웨어만 파는 거죠. 그죠? 서비스라는 데는 무조건 서비스만 팔라 그러죠. 그렇지만 서비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변화 부가가치를 넣었을 때 이거는 사이즈는 커지는 거죠. 일반 판매만 했을 때 마켓쉐어는 100%를 갖고 와도 2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하는 컴퍼니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거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더의 입장에서 두 가지의 관점은 뭐냐? 하나는 균형, 그것은 전략과 실행, 오늘과 내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균형은 뭐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야? 아니요. 리더들은 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걸 해야지 비즈니스를 달리할 수 있지? 우리가 지금 단품으로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대표적인 제약회사에 제가 작년에 특강을 하러 갔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먹고 바르고 치료하는 약들에 없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영업 총괄한 임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왜 편의점에다가 가정 상비약 세트를 안 파십니까? 소화제도 있고요. 연고제도 있고요. 체열제도 있고요. 테프도 있고요. 다 있는 회사입니다. 저 같으면 편의점에 전국에 2만 개가 넘어가는 가까이 가는 2만 개가 뭡니까? 5만 개가 넘는 편의점에 여기에 가정 상비약 세트를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집부리 할 때 가져가게끔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모두 다 제품별을 따로 팔고 있는데 번들도 오퍼링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영역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오퍼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프로젝트성 과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죠? 전략 과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워크숍을 하죠.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마지막 문장이죠. 어떻게 됩니까? 영업은 서로 뮤추얼리 베네피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혜택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이 글자가 무슨 글자 같습니까? 제가 만든 그냥 한자인데 갑질갑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갑과 을은 계약서에 나오는 A 또는 B입니다. 가 또는 나거든요. 갑을은 절대로 상호관계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껍한 갑질하면 갑질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갑이 질하는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갑과 을은 항상 대등한 거죠. 그죠? 대등해야 됩니다.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으면 이때 조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게 갑과 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위키피디아에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서로 같이 양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눌렸을 때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갑과 을로 비슷하지만 갑과 대등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갑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걸 얘기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가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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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임 차장 오랜만이에요.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훌륭한 회사에서 오신 분이어서. 가치는 고객이 지불한 재화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 그룹사의 사장으로 가신 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장단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제 IBM 있을 때 저희 고객이었죠. 이분 사장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 되겠어. 선배님 왜 그러세요?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노란 책 오늘 나눠준 거에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식품사업부의 사장이 새로운 제품을 론칭하는데 미국에서 4불짜리를 소싱해 갖고 왔어. 4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15,000원에 판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인그레디언트 하나도 안 바꾸고 레벨만 한글로 바꿔서 15,000원에 판다 그래서 손들었어. 아니 박 사장님 4불짜리를 15,000원에 팔면 어떡하십니까? 이건 모럴 해저드 아닙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저 끝에 계시다가 임 사장 그게 왜 모럴 해저드예요? 4불짜리를 갖다 400불을 받을 수도 있고 4,000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은 고객이 결정합니다. 임 사장 생각이 잘못됐어요. 공문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양반이 충고를 걸 받고 와서 고민하다가 결국 1년 후에 떠나셨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두 분 다 맞습니다. 두 분 다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가치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하는 커피를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줄 서서 4,500원짜리 먹고 계십니까?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커피의 질이 다르고 거기에서 느낀 아니요. 그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그 가치를. 가치는 전적으로 고객이 지불한 재화의 크기입니다. 결국은 훌륭한 사람들은 뭐냐? 우리의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영업이 제일 훌륭한 거죠.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건 치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책에 있습니다. 요새는 산에 전부 단속을 해서 없지만 산 꼭대기에서 막걸리 한 사발에 2,000원 내고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밑에서 얼마입니까? 마트에서 1,200원짜리입니다. 그 4분의 1잔도 안 되는 거, 그 300원짜리 원가를 위에서 2,000원 주고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치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가치는 그가 느끼는 욕구를 해결해주는 어떤 가치가 보여주면 지불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가치에 대해서 바가지 이런 개념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정거래하고 다르죠. 그렇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최대화할 거냐? 이 숙제가 영업하는 사람의 고민이죠. 그냥 가치 방정식 하나만 말씀드리죠. 결국은 세 가지다. 세 가지다. 우리는 과연 영업할 때 우리의 피처를 얘기하고 있느냐. 차 세일즈맨이 우리 차의 연비는 킬로미터당 리터당 16km입니다. 16km. 그건 뭡니까? 그 차가 갖고 있는 기능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고객께서는 한 달에 2,500km를 타시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차로 했을 경우에 비교하는 차와 비교해보면 한 달에 15만 원이 연료비가 세이빙 되십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 절약되시고요. 5년이면 얼마가 됩니다. 그러면 차값이 몇 %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고객의 보이스로, 셀러의 보이스가 아니라 바이어의 보이스로 얘기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데 우리 차가 지금까지 10,000대가 팔렸는데요. 저희 회사 데이터에 보면 10,000대 평균 연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평균 연비가 16.5km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한국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건 뭡니까? 결국 어떻게 데이터와 데모와 이런 걸 보여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죠.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피처를 얘기하고 있느냐? 고객한테 들어가는 임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베니핏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걸 계속 질문하고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게끔 직원들을 코칭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은 가치는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데
우리는 그냥 하면 뭡니까? 기업대 가치가 뭡니까? 매출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업 전략을 짤 때 후배들한테 직원들한테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될 게 뭐냐? 머리가 정리가 안 되면 2x2만 그으면 됩니다. BCG 맥 뒤에 가로 세로만 그으면 됩니다. 4개의 세그먼트가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우리는 흔히 가치하면 정량적으로만 생각하죠. 가치는 퀀터티브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형의 가치도 있죠.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가 있고 내적으로 쌓이는 가치도 있거든요. 이 가치를 보라는 의미에서 4가지 도메인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토론할 때 직원들이 이쪽만 보죠. 그죠? 밖으로 보이고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들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바쁘신데 이 중요한 시간에 오후 시간을 준 것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혁신 생각해보고 이런 내적인 가치를 믿기 때문에 와주신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주최측하고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외적인 것, 퀀터티브한 것만 쳐다보는데 이거를 정성적인 면들까지 보도록 코칭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뭡니까?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 이거죠. 고객의 영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경영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도입해야 되는가, 사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뭡니까? RFP를 내고 공고를 내고 제안을 받고 평가해서 고르지 않습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에 제일 위에 고객의 경영 전략을 고민할 때 같이 뛰어들어가서 고민해야 되죠. 왜 컨설턴트들이 비싸게 돈을 받아 먹습니까? 저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세일즈는 어디를 들어갑니까? 2단계에 들어가죠. 견적서, RFP 나올 때 뛰어들어간 비즈니스는 하나마나 뭐한 비즈니스입니까? 블루디한, 리딩한 비즈니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레드오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린오션으로, 블루오션으로 가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앞단계의 비즈니스를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거는 반드시 컨설턴트만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누가 거기다 알박기를 했다, 누가 미리 작업을 했다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치만 제대로 줬다면 제대로 영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모든 비즈니스를 비딩으로 가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3달 전에 전자신문에 썼던 겁니다. 이거부터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비즈니스는 바로 되지 않는다. 비딩이 뭡니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평가요? 700짜리 전적서를 받아보고 제안서를 받아보고 30분 만에 평가서를 쓰는 그게 평가입니까? 진정한 가치는 저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바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고객의 고민을 풀어줬을 때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 비즈니스가 되는 거다. 결국은 가치는 가치 방정식과 얼리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얼리 인게이지먼트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가치를 심어줘서 우리와 같이 손잡게 만드는 거고 이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사회가 됐을 때 성숙한 경쟁사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에키티브를 하다는 게 뭡니까? 임상옥 선생의 책의 상도가 3권입니다. 첫 번째 책이 사직생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연경에 가서 청나라 상인들하고 막 바게닝 하다가 홍상 가게를 후려칠 때 불 지르고 이럴 때 사직생이 나오죠. 두 번째 뭡니까? 홍경래가 임상옥 선생을 찾아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 돈을 대줘. 그럼 우리가 이 나라를 조선을 엎고 난 뒤에 조선의 모든 상권을 너한테 줄게. 이 사람이 석승스님이 주는 두 번째 편지를 열어보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소정자가 쓰여 있죠. 돈과 명예와 권력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안 주고 임상옥 선생이 피하죠. 마지막에 결국은 뭡니까? 이 양반이 말년이 됐을 때 조선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 터마컷에 서 있는데 집에 가장 아끼는 수탉이 매 머리를 찍혀서 피를 줄줄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죠. 그 양반이 또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열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영배가 나오죠. 계영배가 뭡니까? 70% 이상 물이 차면 물이 넘쳐서 잔이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반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돌려놓고 나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일 밑에 있는 건 뭡니까? 가포집에 나온 임상옥 선생 좌우명이죠. 재물은 물과 같이 평평히 흘러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저울과 같이 항상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된다. 결국은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많이 쓰지 못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주제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FCPA 대한민국도 OECD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해외 부패 방지법에 잘못 걸려 들어가면 그룹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교육을 많이 받으실 항목이겠지만 영업할 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얘기한 다섯 가지 얘기를 쭉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과연 영어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주제를 제가 5가지 주제만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